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 시그널 N2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N2 과목 공부해 볼 박혜성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자,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N2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또 강의 그리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N2 그리고 우리 강의 소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험 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 그리고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나눠서 1교시와 2교시로 나뉘는데요. 1교시에 거사를 치릅니다. 언어 지식, 독해를 같이 보고요. 구체적으로는 문자, 어휘와 문법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세 과목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105분이라고 하는 2시간에 좀 못 미치는 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전략으로는요. 문자, 어휘와 문법에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하신 다음에 독해가 글이 좀 길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해에 이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많이 읽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그런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2라고 하는 자격증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시는 분들 N2 자격증을 가지면요. 일반적으로 전문학교 정도는 일본어 수준을 무난히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 입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급 꼭 따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분 대학 재학 중이신 분들이 그 일본으로 교환학생 가실 때 대체적으로 N2 정도는 따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N2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부 일본어 학과 학생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싶어 한다라고 할 때는 N1을 주문하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N2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위상인지, 즉 일본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듣고 말하는 건 안 되겠지만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한자 같은 거를 보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끔 만드는 게 N2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다양한 단어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쉬운 난이도에 무엇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신문, 잡지, 특히나 평론 같은 되게 조금 심도 있는 글을 아주 길지는 않지만 살짝 짧은 길이로 먼저 이제 다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난이도가 있는 글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일본에 여러분들이 건너가서 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어려운 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 광고지 같은 게 들어와요.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오늘은 뭐가 싸고 내일은 무슨 할인하고 이렇게 막 쭉 적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해서 찝어서 사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긴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문의 발췌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게시판에 뭐 이렇게 무슨 공지사항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나만 모를 수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언제까지 몇 시에 여기 오세요 라는 게 적혀 있는데 나만 모르면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일본에 건너가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긴 글, 짧은 글도 읽지만 정보문에서 필요한 내용 발췌할 수 있도록 독해에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을 쭉 읽은 다음에 분위기 파악, 그리고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첫 교시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파트가요. 문자, 어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영어가 조금 더 세계 공용어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한자를 많이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이요. 문자, 어휘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 문법도요. 한자나 단어를 좀 알면 웬만큼은 해결이 돼요. 독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다 단어고 한자이니까 이걸 잘하면 웬만큼은 다 해결이 돼요. 청해 마찬가지겠죠. 귀로 들어서 안 들리는 단어는요, 내가 몰라서, 실제로 내가 그런 한자 내지는 그런 히라가나를 덩어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으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한자이고 어휘이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105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 쉬는 시간을 한 20분, 25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쉬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음 청해 시험을 봅니다. 50분이에요. 이것도 좀 긴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청해 시간이 50분인데요. 가장 마지막 문제 땡 하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시험 문제지를 걷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 땡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마킹을 할 수 없어요. 바로 연필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듣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해주셔야 제 시간에 시험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뺏기지 마시고 꼭 마킹 바로바로 하시고요. 파트가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청해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1과 2, 3, 4, 5가 좀 나뉘어 있어요. 여기 중간에 약간 한 15초에서 20초 가량 갑자기 클래식이 나오면서 살짝 쉬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1과 2 파트에 마킹을 좀 하시고요. 빠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약간 한 뭐 10초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이제 3, 4, 5는요. 인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텅 빈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칸 같은 거 나눠서 내가 1번 노트를 여기 하겠다, 2번 노트 여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칸도 좀 나눠두시고 이런 좀 뭐랄까 밑바탕을 그려놓는 작업을 요 쉬는 시간에 좀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아무튼요. 자, 이 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너 오늘 뭐 먹었니? 같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요. 뭐 대학교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대화를 N2의 청해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쭉 들은 다음에 요지도 파악하고 디테일한 것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 기준, 제일 중요한 거죠.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언어 지식의 문자 어휘 있고 문법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60점, 60점, 60점으로 총 18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0점만 맞으면, 90점 이상만 점수를 맞으면 자격증이 집으로 도착을 하기는 합니다. 단 합격 기준점 과락이 있어서요. 아무리 내가 청해를 60점을 맞고 독해를 30점을 맞는다고 해도 내가 이 점수를 10점 맞아서 합해서 그러면 나 100점 맞았으니까 시험 자격증이 나오냐?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 어떤 과목이든지 19점 이상은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한 과목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르게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N2가 선호한다는 거죠. 물론 다 잘 갖춰지고 나는 청해를 조금 더 잘해. 아니면 내가 독해를 좀 잘해. 이런 건 가능하지만 웬만한 수준까지는 만들어라. 이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점수가 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과목이 있더라도 끌어올려서 점수 맞춰야 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문자 어휘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문자 어휘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문자 어휘 문법이 또 하나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셔서 문제지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지식 파트가 문제지가 제일 두꺼워요. 그리고 이 어떤 교재든지 간에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교재도요. 언어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든 작든 이 부분이 80%고 이게 10%, 10%라도 점수 배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효율이 아주 낮지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싫다고 편식하지 마시고 꼭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각각의 파트 안에서 어떤 소 제목들이 달려있고 어떤 작은 파트들이 있고 그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어휘입니다. 자, 총 6가지 파트가 있어요. 자, 문제 첫 번째는요. 한자 읽기입니다. 한자를 주고 히라가나로 읽는 연습. 파트 2는 반대입니다. 히라가나를 적어놓고 그거를 한자로 어떻게 읽는지 연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은요. 파생어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미, 제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미 자리에 괄호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안일 미자를 넣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파트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요. 문제 수가 많습니다. 7개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5만 가지 걸 다 물어봐서 2문제 더 많습니다. 자, 이거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데 여러분 어휘는요. 명사, 형용사, 동사, 뭐 부사 막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 의성어, 의태어, 외래어 뭐 이런 것들 다 싹 뭉뚱그려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문제가 더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어휘력과 센스를 여기서 되게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유의어 찾는 문제예요. 줄거진 문제 단어랑 가장 유사한 단어를 선택지에서 고르게끔 하는 그런 파트이고요. 네, 마지막 난관입니다. 문제 6이요. 이른바 용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 문제 1, 2, 3, 4, 5랑은 양상이 좀 달라요. 1, 2, 3, 4, 5는요. 주어진 문장이 있고 선택지가 단어예요. 근데 용법은 반대입니다. 제시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장에서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1, 2, 3, 4의 선택지가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앞선 5파트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쓰고 공도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6번 파트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그냥 단어를 겉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예문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품사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법 보셔야죠. 자, 문법은 총 3가지 파트예요. 이 문제 7에 12개의 문제는요. 소위 말하는 괄호 문제예요. 그래서 문장을 쭉 준 다음에 괄호로 어느 부분이 비어있고 문법 요소 어느 거 넣을래? 라는 게 요 문제 7번입니다. 가장 많아요. 12문제가 나오고요. 다음 문제 8은요. 문장 중간이 되게 많이 비어 있고요. 이렇게 줄 그어진 4파트가 있고요. 아래에 제시된 4개의 단어를 순서에 맞게 조합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래서 나열된 단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문법 요소를 하나 두고서 앞뒤로 문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이 파트에서 풀게 됩니다. 총 5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글의 문법이라고 하는 마지막 9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 글을 줍니다. 근데 글 안에요. 이렇게 네모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도 파악해야 되지만 문법적인 옳고 그름도 같이 따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9번째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는 총 5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문, 중문, 그 다음에 이거 비교 통합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한 파트의 문제이긴 한데요. A와 B가 나뉘어져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장문, 긴 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 찾기, 정보문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췌도 연습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문은요. 짧은 글이에요. 지문이 1개 나오면 문제도 하나만 엮여 있어요. 중문은요. 500자 정도 되는데 글이 있고요. 문제가 3문제가 엮여 있어요. 근데 이 세트의 지문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9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문제 12. 요거 비교 통합 이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이 2개가 나와요. A글, B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동물원을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런 동물에 흥미를 가져야만 멸종동물 같은 걸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안에 갇혀있는 그 동물들은 무슨 죄냐. 놔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라. 인간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갖고 올 수도 있고 다른 걸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이 같이 나옵니다. 문제는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자, 요런 게 12번째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장문입니다. 900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900자보다 더 긴 지문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긴 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한 지문에 묶여 있는 문제가 3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세트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조금 긴 글 여유 있게 읽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정보 찾기, 발췌독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문, 그 다음에 그 안내문 이런 거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그 시간표, 시각표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뭐 수영교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뭐 몇 살 아동은 무슨 반을 들어야 되고 이런 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쭉 나오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답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14번째 발췌독 정보문은요.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길어요. 예를 들면 뭐 김철수 씨는 직장인이라서 저녁 6시 이후에 수업밖에 들을 수 없다. 근데 테니스 초급인데 고급이랑 중급은 아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무슨 요일 언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같은 이런 조건이 문제에 나와요. 그런 문제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기 전에 그 광고지 읽기 전에 먼저 문제에서 포인트를 찾아 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읽는 연습을 여기 마지막 파트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05분이 흘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4분, 18분 걸린다고는 해도 훨씬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는 시간 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긴 글 같은 거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2교시 청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5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50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들려주는 대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문제 풀고 마킹할 시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미리미리 마킹을 해두셔야 됩니다. 총 5타입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과제 이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끝난 다음에 여자분 혹은 남자분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야 하는 연습을 여기서 시킵니다. 자, 다음입니다. 문제 2번은요. 포인트 이해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흐름으로 정리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은 왜 슬퍼하나요? 왜 기뻐하나요?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어째서 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포인트 한 군데만, 전체 중에서 한 군데만 듣는 연습을 이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거는 청해 수업에서 제가 다시 요령을 설명드리고요. 자, 3번째입니다. 이거는요. 개요이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청해 문제를요.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문제 1, 문제 2는요.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선택지는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3, 4, 5는요. 텅텅 비어 있어요. 시험지가 그냥 종입니다. 백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시험지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그냥 텅 빈 종이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런 식으로 나누셔서 내가 어디에 노트 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나누시고 메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개요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뭔가 글을 들려줘요. 문제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땡 하고 막 지문을 얘기해요.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요. 그 전체 글을 잘 들은 다음에 나라면 이 긴 글을 이런 제목을 달아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 뭐라고 말할래? 개요를 찾는 거. 그래서 개요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5문제 풀게 됩니다. 자, 다음 파트입니다. 문제 4 파트는요. 문제수 한번 보세요. 난리 났어요. 12문제나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매우 짧아요. 한 문제당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도 4개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밥 먹고 산책 어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땡 하고 나서 1번 뭐시기 2번 뭐라 3번 뭐라 하고 그냥 바로 지나가요. 그래서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12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 한 군데에서 막혔다고 어떡하지 하면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뒤에 문제도 다 날려요. 그러니까 빠르게 체념하시고 다음 문제 듣는 그런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12문제나 풀면서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요.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뭐 친교의 정서 이런 거, 오늘 밥 먹었어? 이런 되게 별것 아닌 일상 대화가 나와요. 이런 종류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요. 좀 우리 공부하면서 까다로웠던 문법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법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어려웠던 문법 같은 걸 어디서 집어넣어 놓고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문맥을 잘 파악하는지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N2부터 워낙 어휘가 어려워지니까 좀 까다로운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나 문법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경어 문제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매해 2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어는 복습에 복습을 거듭하셔서 익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 5입니다. 요거 4문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듣고 한 문제씩 푸는 거, 그 다음에 더 긴 지문을 듣고 긴 지문 듣고 딸려있는 문제가 2개인 것,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3지문이지만 문제는 4문제인 그런 타입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는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마트에 혹은 백화점에 컴퓨터를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건을 4개 정도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속도가 빠른 컴퓨터는 별로 필요가 없고 화면이 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스펙을 4개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뭘 살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내지는 수강 신청을 해요. 나 무슨 과목 들을까?를 4개씩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남자는 무슨 과목을 고르나, 여자는 무슨 과목을 고르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수의 정보를 비교 통합하면서 이해하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4개나 설명하면 4개 상품 설명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A 컴퓨터, 비쌈, 느림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적으면서 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총 독해, 그 다음에 뭐 문자, 어휘, 그 다음에 문법인가요? 그리고 청해, 이렇게 전체 문제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수업에서는 뭘 다룰 것인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수업은요, N2를 취득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물론 N2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개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념도 다루고 문제풀이,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요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더 잘 푸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노하우를 담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가 실제로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N2 따셔서 좋은 점수 받아서 일본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취업하실 때 좀 도움을 얻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말 튼튼하게 내실을 잘 다져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이고요.
N2까지 따고 나면은요, 이제 N1 남아있고요. 유학을 혹시 원하신다 하면은 EJU도 따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본계 기업 같은데 취업하면 생각보다 JLPT를 잘 안 보세요. 그 JPT를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비즈니스에서 내가 JPT 800 정도 어려운 점수인데 이 정도는 받고 싶다 하시면 어쨌든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추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도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약을 위해서 기초를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설명드리고 문제도 많이 풉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재수 없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의가요. 초반부에는 개념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단어, 한자, 그리고 이제 문법 요소들 이런 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건 반드시 나와요. 막 이런 거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 그리고 이 문법에서는 이거 물어볼 거야. 이런 종류의 제가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보시면서 조금 머리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는데요. 우리 교재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훑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좀 내실을 다지는 그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N2 강의 그리고 저희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의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